장 마감 전 필승 전략 챙기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과 함께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요. 그렇죠. V자 반등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는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보기는 조금은 힘든 게 종목별로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다수가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나는 흐름에 연속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 11월 초반의 시장은 박스의 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0월 한 달간 급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작용으로 지난주에 좀 강한 반등세를 좀 이끌었죠.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10월 달에 한 달간의 하락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박스의 고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연말까지는 사실은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이슈 충분히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급락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기대하는 편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박스권에 대한 등락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박스권의 고점을 이번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에 여전히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상대적으로 10월 달에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한 그러한 시장을 겪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둘수록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변동성 자체는 완화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시장 일단 서두에서 언급드린 대로 그닥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약진을 보여주고 있죠. 장 시작 전에 유한양행에서 나왔던 그런 라이센스 아웃 오랜만에 이제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 속해 있는 다수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폭 자체를 많이 축소해 놓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아직도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섹터의 호재성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다소간의 긍정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는 발휘를 해볼 만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말씀 챙겨 들어봤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을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과 함께했고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종목 이야기요. 종가에 공략할 수 있을 종목 이분과 함께 찾으러 갑니다. 강정훈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셀바이오텍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현재 분석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현재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채널, 면세점과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편의점 이런 듀오락 매출 지속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선크림과 비비크림 이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주가 수준도 역시적 저평가 수준이고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셀바이오텍은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 현재가 2만 5천 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도 살펴봅니다. 새로운 종목 주신다면요?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사막 콘덴서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고요. 관계사인 삼화전기가 생산 중인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세라믹 적층 콘덴서 등의 주요 제품이고요. 국내 시장은 삼화 콘덴서와 삼성전기, 동일전자 등이 경쟁 중에 있고, 콘덴서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전자제품의 일종입니다. 가전시장과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사업을 전망산업으로 하고 있고,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화 콘덴서의 3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6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8%를 증가했습니다. 매출액도 41% 증가한 740억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256% 증가한 2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최근에 경쟁사인 일본 무라타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라타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화 콘덴서,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 호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체적으로 삼화 콘덴서도 MLCC 적층 콘덴서 캐파 증설을 고민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되는 실적 경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까지도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경쟁 업체인 일본의 무라타도 30% 가격 인상 이후에 다른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인상 움직임을 확산되면서 삼화 콘덴서 역시도 같이 편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대비해서 현주가 수준 PER 11배 수준이고요. 2019년도에도 올해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PER 20배 적용된 11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 낙폭 강화되면서 바닥에서 좀 털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도 올해 11월 1일부터 8만 1,000주, 외국인은 16만 주 순매수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종가 매수고 목표가를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화 콘덴서 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6만 원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살펴봤습니다. 한동안 참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해두시죠. 6만 5천 원 손절가,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봤네요. 종가 공략주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